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한시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을 했죠. 네. 그래서 오온으로 되면 오온시. 그래서 네 구절, 네 줄로 되면 절구. 일곱 자로 돼 있으면 칠원. 그다음에 여덟 줄로 돼 있으면 율시. 그래서 오온 절구, 오온 율시, 칠원 절구, 칠원 율시. 그거에 대한 운다는 거가 어느 위치에 달리는지 그것도 설명을 드렸죠. 그 다음에 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통 시는 아분을 평성 가지고 한다 그랬죠, 보통. 평성이 용이하니까요. 그리고 음률적으로도 좋고, 표현하기가 좋고, 또 글자 수도 많고. 그래서 개괄적인 거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는 각 시, 오온절기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소개된 시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해석도 하면서 감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배경 이런 거. 그래서 첫 번째는 오온절구. 오온절구는 말씀드린 것처럼 5글자에다 4줄이죠. 그럼 4, 5, 20, 20자. 그러니까 20자 가지고 시인의 생각, 시상을 표현해야 되니까 굉장히 압축이 돼가지고 표현이 되죠. 사실 오온절구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시를 짓기가. 글자 수가 20자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모든 걸 다 담아내야 되니까 상당히 축약이 엄청 되니까 상징도 엄청 해야 되고 상징성도 높고. 자, 채치원의 추야우중. 채치원 책의 채치원에 대해서 우선 추야우중. 채치원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아주 워낙 유명하고 신라시대 때 최고의 문필가니까. 근데 배경이 신라 말기예요, 완전히. 그 말기에 지금 여기 책에 보면은 12살에 당나라로 유학을 갔다. 근데 갈 때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그런 얘기가 전해 오죠. 이별할 적에 10년 내에 과거에 급제하지 않으면은 자식이라고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참. 그 당시에 중국으로 많이 유학들을 갔어요. 신라시대. 그 어려운 지금 같은 비행기 타고 금방 가겠지만 배 타고 가는데 배가 참 장담 못하죠. 그러니까 봄, 가을이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가는데 기후가 제일 좋으니까, 바다가 제일 잔잔할 거니까. 겨울이나 여름, 특히 여름 같은 거 가면은 태풍 만나고 그럼 거의 죽은 목숨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 당나라 또한 말기예요. 완전히 말기예요. 생벌년을 보면 채치원이 여기 책에 나온 거 AD 857년의 생인데 언제 돌아가셨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이제 말년에 해인사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했다 그러니까 언제인지는 나타나 있질 않아요. 근데 50살은 넘겼겠죠? 60살 정도라고 치면은 857 플러스 60 하면 917이거든요? (857) 97 요게 60이란 말입니다. 60년 AD. 근데 당나라가 언제 망했느냐 하면요 907년에 망했어요. 주전 중용해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907년이라고 하면 50살이고요. 채치원 선생께서 907년에 돌아가셨다 그러면 50살에 돌아가신 거고,
917년 정도까지 살았다는 60살인데, 이미 그러니까 50살 때, 그때는 이제 신라에 와 있을 때죠. 17년인가 18년 정도 당나라에 계셨어요. 그래서 이제 와서 이제 그 당시 진성여왕 시절인데, 육두품밖에 안 되니까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죠. 여기 신라는 완전히 그 출신 성분 가지고서는 관직이 정해지니까 힘의 10조 만들어가지고서는 이제 좀 그게 보탬이 될까 그랬는데 그것도 잘 안 되고 하여튼 그러니까 이거 보면은 신라 말기인데 당나라가 이미 그때 이제 말년에는 망했을 때예요. 없어졌을 때예요. 당나라가 워낙 인터내셔널 사회 이제 국가이기 때문에 빈공가라는 걸 둬가지고 당나라에서 그거만 상당히 그 당나라가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랄까 완전히 국제사회예요. 국제사회. 빈공과라는 게 이게 손님 빈자 아닙니까? 공과. 외국 출신 당나라 국적이 아닌 사람한테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그게 빈공과예요. 여기에 합격이 되면은 당나라에서 관직을 가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요즘 같으면은 만약에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사법시험이다 무슨 행정고시다 이렇게 봐가지고 그렇게 볼 수도 없죠. 국적이 아닌 사람은 애초에. 근데 그런 걸 보도록 하고 또 합격이 되면 동등하게 관리생활, 물론 뭐 동등할 정도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하여튼 과거를 보아서 합격이 되면은 관직생활을 했으니까. 그래서 관직생활 했잖아요, 저기도. 최초 선생께서도. 그러면서 관직생활 하면서, 그 당시 이제 당나라 말기니까 황소의 난이 일어나가지고, 황소라는 사람이 난을 일으켰잖아요. 그 소금장수였던 사람인데. 그 토황소 경문이라는 걸 내가지고, 황소를 토벌하는 경문, 네. 토황소 경문, 네. 그 때문에 굉장히 문명을 날렸잖아요. 문명을 날렸다. 빈공과. 그러니까 이런 걸 봐도 당나라가 굉장히 오늘날 생각해도 상당히 국제적인 포용력을 가진 나라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과거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고 과거시험에 합격이 되면은 또 관리로 채용을 해주고. 지금 같으면 상상은 못하죠. 만약에 지금 뭐 외국 사람들이 와가지고 딴 나라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 와서 뭐 사업고시다 무슨 행정고시다 외무고시다 봐가지고 합격이 됐는데 그 사람을 임명한다면 국민들이 난리 나겠죠? 네. 하여튼 네. 그러니까 당나라 말기이면서 또 신라시대도 말기였었다. 그러니까 그 생애가 좀 굴곡이 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사회적 환경이면은. 말년에 해인사에 들어가서 돌아가셨다. 네. 열두 살에 당나라 유학 갔다 그러니까 참, 거기, 그리고 여기 책에 보면은 18살에 빈고과에 급제했다고 돼 있죠. 옛날 사람들 참 빨라요. 자, 보겠습니다. 시를 보겠습니다. 추야 우중 해가지고 추야, 가을밤, 추야, 가을밤. 추냐 하면은 봄밤. 우중, 비 오는 중에, 요 우중을, 보통 우중 그냥 우리가, 갑자기 생각나네요. 우중. 그 누가 불렀죠? 오기택이라는 분이 불렀나? 옛날에? 우중의 여인이라는
저기 노래 있죠? 우중의 여인, 우중. 우중 그냥 썼죠, 우중. 비 오는 중. 이걸 풀어서 쓴다면은요, 굳이, 만약에 문장 내에 있어서 풀어 쓴다 그러면, 우지중이라고 이렇게 풀어 쓸 수 있어요. 우지중. 중, 뭐뭐 하는 중에, 많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뭐뭐 하는 중에, 뭐뭐 하는 때에 시, 뭐뭐 하는 때에, 뭐뭐 하는 즈음에, 뭐뭐 하는 사이에, 네. XX 중, XXG 중, XXG시, XXG제, XXG 간. 네. 요 중 따지면 비 오는 중에, 비가 오는 중에 이렇게. 가을밤 비 오는 중에, 가을밤에 비 오면은 참 외로운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외로움을 더 느끼게 되겠죠. 네,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인지상정이니까요. 네. 사람의 마음은 다 똑같죠. 고인이나 지금이나. 자, 추풍, 가을바람에 이게 비가 오면 바람도 불겠죠. 가을바람에 유고음, 오직, 그러니까 유도 부사고 고도 부사예요. 오직 괴롭게 읍소린다. 이게 서술어고, 가을바람 요거는 부사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가을바람에 이렇게 해서 뭐뭐에. 주어는 생략이 된 거죠. 주어는 누구겠어요? 작정했죠? 네. 가을바람에 오직 쓸쓸하게, 괴롭게 읊조린다. 가을바람에 읊조린다. 외롭고 쓸쓸하게, 외롭고 괴롭게 읊조린다. 뭐 이렇게. 세로는 세상살이에요. 세상 살아가는 길. 세상살이. 네, 세상살이에. 소가요. 다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소. 많다 적다의 쪽에는 저희 배웠습니다. 도치문 편에서. 많다 적다의 쪽에는 그 뒤에 오는 걸 주어로 본다 그랬죠. 근데 요 뒤에 오는 게, 요거를 주어로 봐요. 그러면 요 지음이 주어예요. 세상살이에 지음하는 게 적다, 드물다 했는데, 지음이 뭐냐면은, 책에는 여기 지기지우, 네.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19풀이에 보면요, 마음을 알아주는 친한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이다. 지기라는 뜻이다. 지기라고 쓰는데, 자신을 알아준다. 지기지우. 우리 지기지우라고 쓰잖아요. 근데, 이 지음은요, 음을 안다. 그런 뜻이잖아요. 음을 안다는. 여기 원래 뭐냐면은, 여기 적었습니다. 지음. 백아와 종자기의 고사에서 나온 말이에요. 나온 성어예요. 사자성어와 비슷한 성어예요. 역사적인 성어예요. 그러니까 고사성어예요. 말하자면 고사성어. 무슨 고사냐면 초나라 사람이에요. 이 백아가 춘추시대 때 초나라 사람인데, 백아가 검은고의 명인이었대요. 검은고를 잘 타는 사람, 명인. 그런 사람은 명인이라고 안 됩니까? 명인, 달인, 뭐, 이런 사람, 이렇게 저기 하죠, 달인. 근데 이제 백아가 검은고를 타면은, 만약에 백아가 높은 산을 상상하면서, 깊은 계곡과 높은 산을 상상하면서 검은고를 타면은, 이 종자기입니다. 종자기가 높고 높도다 산이여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옆에서 앉아서 이제 종자기는 듣고 감상하고 백아가 연주를 하면은 종자기가 백아가 뭐를 염두에 생각하면서 연주하는지 그 음악 소리를 듣고서는 연주 검은고 소리를 듣고서는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연주를 하면 호호탕탕이로다. 네. 넓고 넓도다 이렇게. 그래서 종자기가 이제 말하자면 지음인 거예요. 백아가 검은고를 연주하는 지음이 되는 사람인데 나중에 종자기가 이제 죽었어요. 그러니까 백아가 내가 연주하는 음악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제 세상에 더 이상 없다. 그래서 나는 이제 연주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그 검은고를 줄을 끊어버리고 검은고를 부셔버렸대요. 그래가지고 백아절현이라는 말이 또 성어가 있어요. 백아절현. 백아가 검은고 줄을 끊었다. 그 다음에 파금. 백아가 검은고를 부셔버렸다. 이렇게. 백아절현, 백아파금. 이거 금자입니다. 금자 이렇게 쓰죠. 이 금자가 여기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금자가. 네. 그래서 지음이라는 게 이 백아와 종자기 이야기에서 나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성어예요, 맞아요. 그래서 세상살이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지음이 오고 소 뒤에 오는 게 주어라 그랬죠. 이게 주어고 소가 서술어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어자를 붙여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유무 그런 것처럼 유자 있을 때도 유 뒤에 오는 게 주어고 그 유 앞에 오는 거에 어자를 붙여서 해석을 하면 좋다 그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자를 붙이면은 세상살이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드물다. 그러니까 이게 최치원이 당나라에 가서 있을 때 이제 고향을 떠나가지고 뭐 1, 2년도 아니고 뭐 10몇 년씩이나 있었으니까 17년씩이나 그때 그 중에 어느 때겠죠. 고향 생각하면서 읊은 노래라고 그래요. 읊은 시라고. 그러니까 창밖에 창밖에 실내 방 안에 실외 실외기라 그러잖아요. 에어컨 실외기 실외. 내외 할 때 이렇게 쓰죠. 창밖에는 삼경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 시간을 지금은 24시간에서 1시, 2시, 3시 이렇게 하잖아요. 옛날에는 12지를 원용을 해가지고 하루를 12일로 나눠가지고 술신이, 자신이, 인신이, 유신이, 묘신이 그렇게 했잖아요. 자축인묘 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특히 밤은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5개로 나눠가지고 경자를 붙였어요. 근데 3경은 뭐냐 하면은 밤 11시에서 새벽 1시까지. 그러니까 제일 한밤중. 오늘 3경이라 그래요. 3경 보통 보면은 시에도 등장 잘하잖아요. 3경. 은하니 3경인데. 네. 그 이조년이라는 분이 읊은 시죠.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밖에.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3경, 은하니 3경인데 자기 하려면은 은하니 3경이라고는 은하수가 3경. 그래서 이제 이미 조금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3경. 그 3경이 나왔기 때문에 좀 이따가 요거 다 해석을 한 다음에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루를 12지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저걸 했나, 명칭을 만들었나, 시간 구분을 했나, 그거를. 네. 우선 요거 번역을 먼저 하겠습니다. 삼경. 창밖에는 삼경, 그러니까 한밤중에 이제 비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등전.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이제 등을 켜지 않았겠습니까? 등이 뭐를 가지고 켰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돈이 좀 있었으면 촛불을 썼겠고, 옛날에 촛불도 썼으니까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안 되면 무슨 기름 가지고 썼겠죠. 식물성 기름 가지고요. 예, 그래서 등전, 등 앞에는, 뭐뭐 앞에는 전자를 붙이잖아요. 뭐뭐 전. 역전이라고 우리 많이 쓰죠. 역전다방, 뭐, 이렇게. 옛날에 약속할 적에 역전다방, 뭐, 어디서 만나자 이렇게 잘했죠. 역전, 역 앞에. 역전. 창 앞에, 창전. 네. 들 앞에는, 네, 등전, 등 앞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이제 등을 대하고 있으니까요. 이 작자가, 시치원이, 말리심이로다. 말리심은 이제 그 신라를 생각하는 거겠죠. 말리 떨어지는 고향, 고국 신라. 창 앞에, 등 앞에 있는 자신은 창 밖에는 삼경우가 내리고, 한밤중에 가을비가 내리고, 등 앞에 있는 나는 나의 마음은 고향으로 간다. 이죠. 말리심이다. 고향으로 가는 마음. 그렇게 풀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운자는 이 책에 나와 있듯이 보통 오원절기인 경우에는 두 번째, 네 번째, 요거를 이제 운을 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첫 번째도 운을 넣었어요. 운에 맞는 글자예요, 이게. 그래서 요것도 음이고, 요것도 음이네요. 발음이 같이 그 다음에 요건 심. 그래가지고 끝에가 미음으로, M으로 끝나네요, 미음. 네. 그래서 요걸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저걸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운자 사전, 운자표. 거기에 찾아보니까, 이 세 글자가 무슨 운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재운에 들어가 있어요, 재운. 재운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운목이라 그래요. 운의 목 중에서, 가지 중에서 재자에 들어가 있다. 이게 재에 들어가 있어요. 물론 평성입니다. 네, 평성. 취하 우중에 대해서는 요즘 설명하고요. 그럼 요거 관련이 돼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경 요게 나왔기 때문에, 옛날에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눈다. 지금 24시간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12지로 표현했어요. 12지. 자축이며 진사오미 신유술해. 이렇게. 그래서 그 12지에 따라서 띠도 있지 않습니까? 동물띠. 네. 그래서 이제 밤을, 보면은요. 왜냐하면 삼경이 밤이니까 밤을 보면은 지금으로 보면은 7시에서 9시 사이가를 뭐라 그랬느냐 하면 요거를 술시라 해요, 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 술. 네, 술시라고 그러는, 12지로 가도 술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요 7시에서 9시라고 그런 말을 안 쓰고, 옛날에는 1시니 2시 이렇게 안 쓰고, 술신이 자신이 그렇게 썼으니까, 초저녁을 술시라고 해요, 술시. 여기 개술자 아닙니까? 동물로 해당되는 개입니다. 띠로 보면.
그래서 요거를 밤 일경이라 그래요. 일경. 일경은 다른 말로 초경이라 그러겠죠. 처음이니까.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 사이. 그러니까 2시간을 1시로 보는 겁니다. 하나로. 네. 24시인데 우리가 지금 24인데 이거는 12로 보니까 당연하죠. 그거는 해시라 그래요. 해시. 해시는 뭐죠? 돼지죠. 그럼 요것이 이경에 해당돼요. 밤 이경.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시에서 1시 사이. 11시에서 자정이 지나가지고 새벽 1시. 새벽 1시는 자시입니다. 자시. 이건 쥐죠. 자. 그래서 이걸 삼경이라 해요. 삼경이죠. 근데 삼경에서 제일 중간으로 딱 센터에 들어오는 것이 12시 아닙니까? 밤 12시? 요거를 지금 자정이라고 그러죠. 요 자정은 지금도 쓰는 말입니다. 자정. 자가 어디서 나왔느냐? 자시의 자예요, 이게 자가. 자시. 자시라는 뜻이에요. 자정의 정. 중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밤 12시를 자정이라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도 여기에서 이제 그런 말을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자시라는 뜻이라는 것을. 그러면 낮은 뭐가 되죠? 낮에는 우리가 정오라 그러죠. 낮 12시를. 정오. 오가 뭐예요? 오시를 얘기해요. 오시. 오시는 낮 11시에서 1시 사이가 오십니다. 그 오는 동물로 따지면 12지의 동물로 따지면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 다음에 1시 넘어가서 그 다음날 1시에서 3시 사이가 축시. 축은 소를 얘기합니다. 소에 해당돼요. 이거는 4경이 되죠. 1, 2, 3, 4, 4경. 그 다음에 3시에서 5시는 인시예요. 인시는 호랑이에 해당되죠. 그래서 이걸 5경이라 해요. 그래서 밤을 어떻게 나누느냐, 옛날엔 1, 2, 3, 4, 5경 이렇게 나눴다 이겁니다. 그래서 시 같은 거나 어떤 문학작품 이런 거 저 옛날 책 보면은 3경이니 2경이니 5경이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지금 당장 3경이라고 나왔잖아요. 한밤중을 얘기합니다. 3경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11시에서 1시 사이 새벽. 그래서 참고로 또 말씀드리면 옛날에는 이 출근 시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빨리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 그 사람들 관리 노릇하기도 아주 빡세게 힘들었어요. 요즘 9시에 출근하지 않습니까? 9시면 한낮이에요. 옛날로 치면. 옛날에 인시에 출근했어요. 인시. 상상을 해보시죠. 인시가 언제예요?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요. 그 최소한도 5시 전까지는 자기가 근무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집에서 몇 시에 나오겠어요? 4시나 그렇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또 멀으면 더 일찍 나와야 되고, 그러면 밥 먹고 나오려면 뭐 집사람이 그냥 밤잠도 못 자면서 아침 불 때 가지고 해가지고 지금처럼 뭐 밥통에 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는 게 참 이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새벽 인시라는 말 다 씁니다. 그래서 출근할 때 인시. 그 다음에 퇴근은요, 유시. 이게 닭자거든요. 닭은 오후 5시에서 7시 사이에요. 5시에서 7시 사이가 유시예요. 그 새벽 5시에서 오후 5시면 이게 12시간 아닙니까? 물론 이 퇴근 시간은 여름은 해가 길고 겨울은 해가 짧으니까 좀 조정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퇴근 시간은. 근데 출근 시간은 이건 뭐 인시인 거 계속 변함없이. 조정에 출근해가지고 어전에서 뭐 회의하고 그럴 때 그럼 임금도 새벽에 일찍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자, 네, 이인시, 네. 자, 그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최치원 선생의 오원절구 요거가 추야우중 요거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저거 하는데, 네, 애송을 하고 제일 저거 하는데, 식구도 좋잖아요. 근데 그거 외에 강구라는 그 오원절구가 또 최치원 선생께서 지은 게 하나 있어가지고 이것만큼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기 하나 간단하게 이번 기회에 소개를 해드립니다. 강구. 이것도 저기 당나라에서 지은 것 같아요. 네. 조락. 이게 조자. 조수물 할 때 조지와 밀물, 썰물, 바닷물 나갔다 들어갔다 할 때 그걸 조수라 그러잖아요. 조락, 강면, 정, 고주, 개. 이건 맨다는 뜻입니다. 네. 계류 시킨다 그러잖아요. 계류. 네. 유, 버들 유자요. 이거 유는 성씨도 유자가 있죠. 유조, 이건 가지조자입니다. 망향심, 공진, 정야, 독, 청조. 네. 뭐 크게 어려운 글자는 없어요. 간단히 해석을 먼저 해드리면, 이 보통 말씀드린 것처럼 5글자인 경우에는 2자, 3자를 이렇게 본다 그랬죠. 저기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조라. 이게 조숙물이요. 조숙물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밀물이 이렇게 나가니. 강구니까 그 강의 어부인 것 같아요. 바다하고 접해 있는데.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강구. 바다하고 접해 있는 그 어귀에서. 네. 그런 뜻입니다. 이게 제목이. 네. 밀물이 나가니 강면, 강의 수면이 조용하도다. 근데 강의 수면이라면 조용하다는 거는, 강이 조용하구나. 밀물이 나가니, 물이 빠지니,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밀물이 나가니, 물이 빠지니, 강이 조용하도다. 고주. 그러니까 이제 강이 빠져나가니까 배만 이제 덩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배가 고주죠. 외로운 배가 어디에 묶여 있었냐면, 그건 먹고 나야지 떠내려가지 않죠. 물 빠져나갈 때. 외로운 배 한 척이 유조면은요, 버드나무 가지입니다, 이게. 근데 버드나무 가지보다 뭐 버드만이 몸통에다가 보통 묶어 놓잖아요. 근데 이제 조라고 쓴 거죠. 버드나무 가지에 개에 묶여 있다 이겁니다. 외로운 배만 버드나무 가지에 묶여서 이제 남아 있도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보면 고주 이것도 이제 벌써 이미 작자의 심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도 저런 외로운 배와 같은 처지다 그런 거가 여기 나타나 있어요. 망향심공진 고향을 생각하는 망향지심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망향심인데 여기서는 만리심이라고 했죠. 앞에 여기서 다른 작품에서는 만리심이나 망향심이나 이게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망향심,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이 같이 다 했다. 그러니까 이 물 빠져나가는 것처럼 자기의 고향을 생각하는 마음도 이제 사그러든다 그런 얘기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자기 혼자만 있는 거죠. 몸만 있는 거죠. 말하자면. 정야, 고요한 밤에 홀로. 이것도 이렇게 둘로 끊어서 보는 거예요. 둘, 셋. 요거는 셋, 둘이 되겠습니다. 꼭 그렇지는 않다 이거죠. 둘, 셋. 주로 그렇게 많이 본다 이겁니다. 이것도 고주, 개. 이 고주 요거 둘, 셋 지르면 요 고주가 요것이 주어가 되는 거죠. 고요한 밤에 홀로 청조, 목조가 타동사. 조가 뭐라 그랬어요? 조수. 물이 들락날락하는 그 조수겠죠? 고요한 밤에 자기 혼자만 이제 남아가지고 고요한 밤에 홀로 조수의 목소리를 듣는구나. 이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운으로 보자면 조. 이건 뭐 글자 자체가 발음이 같네요. 조. 그래서 요거 두 번째, 네 번째 운을 맞췄네요. 자, 제가 준비해온 게 그건데, 이걸 제가 써왔으니까 이것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 너무 그렇게 천착할 건 없는데요. 이 저 운에 대해서. 네. 이거 첫 시간이고 그러니까 요 조하고 조는 제가 그 운표를 찾아보니까 운표 찾아보니까 소목에 있더라고요. 소목. 소가 이게 무슨 소자죠? 저기 소자잖아요. 쑥. 그 다음에 이제 소설로 쓸 적에는 쓸쓸하다, 뭐 이런 뜻이 있는데, 바람에 날리다. 요 두 글자는 소운에 소속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거 제가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거는, 아까 요것도 재운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죠.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